시시비비를 가리는 존재들은 속셈과 목적이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존재들은 속셈과 목적이 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한테 사람한테 쉽게 속지 마 이런 말을 해요. 이 문장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자아의 목소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상식이나 그 나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그리고 감정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감정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 자아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 인간 세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경험에 기반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계속 거듭 걱정하고 불안을 가져오고 또는 막 기대하게 만들고 또는 나를 자책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목소리에 가까운 게 바로 자아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정보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좀 그런 거에 가깝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속지마라는 문장을 보는데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소원을 의도하잖아요. 근데 소원을 이렇게 A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점에서 A까지 가는 여정이 어떤 사람은 되게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을 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너무 멀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자아는 물론 나를 위해서겠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말들을 계속 해오는 것 같아요. 생존 욕구라고 해야 할까요? 생존 또는 안정된 삶을 바라는 거, 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A를 지금 설정했는데 그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맞아? 너 그걸로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지금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노력을 해? 라던가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뭔가 시시비비를 막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목소리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달림기도 하면서 소원을 의도하는 것은 이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우리가 의도할 때 잠재의식의 파워를 활용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너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은 이쪽이다라고 인도해 주는 그 GPS 같은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직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감은 일단 여러분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직감은 비논리적이에요. 논리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직감을 활용하면서 길을 선택하고 지내올 때 이게 앞뒤가 맞다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순간적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자아는 막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안정을 추구하고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거 잘할 수 있겠어? 너 그거 못하면 어떡해?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떡해? 계속 걱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의 그 처지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그래요. 에고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직감은요. 누구랑 비교하거나 외부의 목소리랑 차이를 두고서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조용한데 뭔가 확신이 있는 느낌이에요. 아예 의심조차 할 겨를이 없는 그런 갑자기 내려오는 뭔가 영감 같은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냥 그거야. 약간 그런 느낌에 좀 많이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머리 안에서 막 웅웅웅웅웅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따가 밥을 뭐 먹을까?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제가 지금 손가락이 다쳤거든요. 저희 집 댕댕이한테 물려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명상하고 있는데 아까 걔한테 물렸지? 손 너무 아프네? 이렇게 뭔가 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명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집중하기 직전에 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를 막 집중하기 전에 뭔가 잡념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직시하실 거예요. 약간 그 목소리들 있죠. 그 잡념에 가까운 막 웅웅웅웅 말을 걸어오는 말들이 사실 그거 자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감은 일단 말이 없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거야 라는 느낌이거든요. 자주 보고 계신 엔젤 넘버 있죠. 엔젤 넘버도 우주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감처럼 갑자기 보여주는 순간적인 사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1시간, 하루, 일주일 이렇게 계속 지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사인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젤 넘버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래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라고. 이거는 그때 딱 그 순간에 찾아오는 직감이지 1년 뒤에도 지속되고 한 달 뒤에도 지속되는 메시지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기반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이제 곧 뭐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사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111을 봤다. 그러면 그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힌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믿고 진행하라. 걱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라. 근데 이게 뭐 2주 뒤, 2달 뒤 이렇게 이어지는 건 제 개인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직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요. 이런 많은 사인들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A라는 길로 가려고 정했어요. 직감은 A라는 길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와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설명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조용하게 확신하는 느낌. 근데 우리는 소원 성취를 의도할 때 처음부터 이런 직감을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한 단계 좁혀가시면서 걸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운명이다라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사인들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엔젤 넘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A라는 길과 관련된 어떤 장소나 단어나 아이디어나 물건이나 뭐 꿈에서 예지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뭔가 이거다. 이거야 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만나실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GPS처럼 지도가 되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지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자아의 목소리가 어떻게 말을 해오냐. 너 그거 가능하겠어? 가능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나는 너가 좀 현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 그거 해가지고 진짜 먹고 살 수 있겠어? 현실을 막 보여줘요. 계속 자아는. 이거 봐. 너는 지금 A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너는 여기까지 가려면은 도대체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자책해올 수도 있고 그거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염려를 해와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또 나를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구별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직감이라는 거는 정말 앞뒤가 생뚱맞게 A라는 소원이랑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정보를 가져와요. 제가 예전에 재회 소원 수년 전에 의도했었을 때 엔젤 넘버도 많이 봤었고 상징적인 꿈도 꿨었다라고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다 직감이라고 봐요. 아, 이제 머지않았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2주 내로 또는 한 달 내로 뭔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거듭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A라는 소원이랑 전혀 연관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회라는 소원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전혀 관계 없는데 만나자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외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외출이 제가 원하는 A라는 소원, 재회라는 소원과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직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거.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재회 소원 성취, A라는 소원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재회 상대랑 관련이 전혀 없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아서 나간 그 외출 장소에서 재회를 푸시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주는 성취 부스터라는 거죠. 지도예요, 지도. 가장 가까운 지도. 근데 우리 자아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재회 소원을 의도했는데 정말 생뚱맞은 뭔가 제3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럼 자아는 이렇게 말해요. 저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바쁜데 왜 연락이 올까? 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뭘 도와달라고 할까? 나 진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 진짜 정신 없는데, 아,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자아는요, 계속 저를 걱정하고, 그 상식대로 지금 너 바쁘잖아. 그거 가능해?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어? 너 그 사람 도와주고 오면 또 짐 빠져가지고 오늘 할 일 할 수 있겠어? 재회 소원이랑 또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비단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 보시면 내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그리고 가끔은 나를 위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비교가 심해지면은요, 타인의 꿈을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가게 인도해주는 거는 직감이라고 했고, 그 직감은 지도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아는 내 상식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 길을 알지 못해요. 내 영혼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물론 자아와 영혼이 합의를 이루면서 하나의 길로 가면서 쭉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눈을 뜨시고 그 직감의 목소리를 소중히 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직감의 목소리가 자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직감은 그 뭔가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감이 이렇게 GPS처럼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편의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건 맞지만, 편의점까지 걸어갈 때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뭐 차를 잘 살펴본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들을 챙긴다, 이런 것들은 내 자아가 해줄 일이고, 실제로 행동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는 자아가 해줄 일이에요. 그런데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직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내 인생을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끔 사인을 준다라고 보시고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 안에서 자아가 행동해주고, 다만 자아는 그 과정을 나가는 사이에 뭔가 계속 걱정도 하고 비교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아와 친구가 되셔가지고 나는 A로 갈 운명이야. 그런데 너가 많이 걱정이 심하구나. 근데 지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 너가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근데 이쪽으로 가고 소원 성취가 될 거라는 거는 정해진 미래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한번 대화를 요청해 보세요. 저도 이때 자아가 나가지 마 계속 그랬거든요. 나가지 마. 근데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그냥 도움을 줘야 해라는 의무감보다도 그냥 도와주자.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자. 그런 움직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자아는 자꾸 귀찮아 했는데 몸은 그냥 나갔더라고요. 자아는 짜증나 이러면서. 근데 몸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소원 성취와 연결되는 사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계기가 되었죠. 진짜로. 네, 이 영상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여러 번 럭키님들과 공유했던 사례이기도 해요. 최근에, 아직 이거 일어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작년부터 해서 도쿄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직감처럼. 사실 해원제 영상 쪽에 예지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기서는 제가 예지몽을 좀 일본이랑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언급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은요 계속 도쿄라는 단어가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 뭔 일이 있을 건가? 아니면 도쿄가 나를 부르는 건가? 여행이라도 꼭 와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저는 도쿄에 갈 생각이 없거든요. 가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나라 국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에서 도쿄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그걸 자꾸 보게 되거나 아는 일본인 지인분도 원래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2025년에 저한테 이렇게 놀러 오라고 작년 연락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좀 한번 놀러 오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근데 웬만해서는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언젠가 이츠카 아이마쇼 이런 언젠가 만납시다. 이런 화법을 쓰시는 분인데 왜 꼭 내년에 꼭 오시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왜 자꾸 저 간판의 글자와 저 포스터의 글자가 눈에 들어올까? 왜 꿈에서, 꿈도 직감입니다. 왜 꿈에서 그런 장면이 보였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장소, 도쿄라는 그 장소에 왜 자꾸 오라고 할까? 저와 커넥션이 된 것 같긴 해요. 가야 되나? 아니면 반대로 가지 말아야 되나? 뭔가 이런 커넥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사인들이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도 그렇고요. 저는 소원이 없어요. 소원도 없고 목표 설정 없어요. 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도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행 갈 목적이 없다고 했고 거기에 무슨 제가 뭔가 이루고 싶은 뭐가 지금 없어요. 소원 성취 목록에도 쓴 적이 없어요. 뭔가 한 문장이라도 최근에 쓴 적이 없는데 왜 그 단어가 떠오를까? 그래서 내가 목표가 있든 없든 나에게 중요한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에서 보게 되거나 엔젤 넘버 보게 되거나 이런 사인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소원을 의도하고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런 사인들, 직감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저도 작년에 상하이 여행을 갔다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에는 그 작년의 여행지로 베트남을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베트남에서 한 2-3주 정도 머물다 오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계획했던 그 일자가 오기 한 반년 전쯤 갑자기 그냥 상하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왜지?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없고 설명도 없고 논리도 없고 직감이 그냥 여기로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틀이 지나도 생각이 나면 가자. 그리고 내 자아가 이 상하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지 보자. 왜냐하면 자아는요, 계속 시끄럽게 말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려고 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저의 자아는 상하이를 뭐 하러 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4달, 3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지금 비자 받는 방법도 모르고 중국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 너무 귀찮지 않느냐. 베트남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아가 이거 떠오르고 나서 한 하루 이틀간 지켜봤는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하이 또 물가도 꽤 비싸지 않느냐. 베트남이 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여건상. 이렇게 말을 해오길래 아 이거 가야 되겠구나. 이거 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하이가 떠오를 때는 앞뒤가 진짜 안 맞고 그냥 단어랑 장소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비자 받을 수 있겠어? 뭐 귀찮지 않겠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어땠냐? 아, 편견이 좀 많이 깨졌다라고 그때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어 책도 집에 좀 몇 개 사놨고 업을 위해서 오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여행을 갔을 때 했었어요. 상하이를 갔을 때 왠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 같다. 그런 뭔가 미래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알려주려고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신기하게 제가 비자는 힘들게 받았는데 그러고서 일주일 지났을 때였나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비자 1년으로 그때 중국 정부에서 열어놨다라고 해서 아 이런 것도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죠. 네. 저는 이미 비자는 있었지만 그때 네, 갑자기 무비자로 한국 분들 오는 거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다른 의도를 떠나서 그냥 타이밍상 나를 혹시 환영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직감을 느꼈죠. 그래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 왔고 언어가 안 됐는데도 잘 먹고 잘 자고 왔었죠. 너무 이게 신기하지만 지금 저는 소원 성취를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인들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런 재회 소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제 개인적인 다른 소원들을 적었을 때도 그걸 이루는 과정 안에서 시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아는 자꾸만 회방을 해요. 비교하고 남들하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거 할 수 있겠어 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런 자아가 말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도가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감은 알려줘요. 이쪽 길로 가라고 계속 사인을 거듭 보내줍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뚜껑을 덮고 자아의 말에만 귀 기울이면 그러면 진짜로 그게 비현실적인 소원과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아와 친구가 되셔가지고 자아가 말하는 것을 잘 달래주고 직감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명상가가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명상도 하는 방법 모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과정 안에서 자아는 계속 걱정하지만 그거는 생존 욕구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오는 목소리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비현실적이거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요리사가 되고 명상가가 될 거야 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정말로 귀한 정보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원을 찾게 된다거나 만나게 된다거나 스승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만의 레시피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명상을 배울 때 어떤 스승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명상 센터를 차리면 어느 지역이 나랑 가장 맞을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뿜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직감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자아는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왜 안 자니? 빨리 자야지. 너 잘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갔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진짜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 밤에 먹어도 밤에 라면을 먹다니 너 정말 살찌려고 작정했구나, 막 이렇게 자책하는 목소리 들려오지 않으세요? 내 직감은 라면을 오늘 먹어 라고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는데도 자아는 그걸 걱정해요. 왜냐하면 밤에 야식 먹는 건 살찐다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다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직감이 뭔가 지금 그걸 하라고 고요히 확신에 찬 그런, 뭔가 그냥 이거 해 라고 말하는 스탠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연결돼서 올라오는 메시지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는 바로 이런 나의 자아와 얼마나 이렇게 친구가 돼서 잘 달래가지고 얼마나 같이 합심해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직감에 대해서 제가 안 좋았던 위기를 피했던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했던, 이런 걸 모면했던 거, 이런 사례들도 꽤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일단 직감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타입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혼잣말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걱정이 많고 생각이 올라올 때는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자아랑 대화를 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좀 우울함이나 침울해지는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지도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맞아 계속 말 걸어오는 그 시끄러운 말들은 never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생존 욕구와 여러분들의 상식의 틀 안에서 오는 목소리다라는 점. 네.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아의 목소리가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직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어여쁘게 봐주세요. 칭찬도 해주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도 전해보시고, 그렇게 할수록 서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과 시끄러운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순조롭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럭키님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운 가득한 주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